예, 10주차 두 번째 파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강의할 거고요. 가급적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학생들 빼놓고는 다 학교 와서 수강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발표 몇몇 학생들이 뭐 발표하겠다고 저한테 연락 오고 그러는데 발표할 학생들은 저한테 연락을 개별적으로 문자나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내려고 그랬던 수학 분석 그거는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시간에서 5장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첫 표지 보여주려고 앞에서 한 거 나타낸 거고요. 넘어가면 여기까지 다 설명했어요. 결국은 SR 모형이다. SR 모형이라는 것은 스티뮬러스, 마케팅 자극과 기타 환경 자극,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심리에는 동기, 지각, 학습, 기억 같은 게 있고 소비자 특성에는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구매 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구매 결정은 제품, 브랜드, 딜러, 구매량, 구매 시기, 지불 방법 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자극, 기타 자극과 소비자 특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아마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어떤 그 행동,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래서 지그먼트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행동과 형성을 유발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가정한 그런 게 있고요. 무의식을 강조한 거죠. 프레드릭 헬츠버그 이요인 이론은 투 팩터 시오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조직행위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 건데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있다는 거죠. dissatisfier가 있고 satisfier가 있는데 결국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불만족한 요인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만족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증, 워런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불만족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증이 있다고 해서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 이게 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만족 요인이나 동기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 뭐 이렇게 우수한 성능 이런 거는 그 만족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워런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불만족 요인 될 수 있어서 서로 두 개 다른 차원이다. 만족은 더 만족시키고 불만족은 제거해야지 된다. 없애야 된다. 라는 게 이요인 이론이고요. 에이브라함 매슬로우 욕구의 당구살은 여러 수업 시간에 아마 교양이나 여기서 많이 배웠을 텐데 인간의 욕구는 그 삼각형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 physiological needs,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재생산과 관련된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이고 이게 충족이 된 다음에는 safety needs,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personal security, 또 employment, 고용, resource, 자원, 뭐 health, 건강, property, 뭐 이런 safety needs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생리적 욕구랑
안전 욕구가 위협을 받으면은 그 위에 더 고차원적인 욕구들을 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사랑 욕구, 애정 욕구다. Love and belonging. belonging 하면 소속감 이런 거죠. 소속. 뭐 friendship, 우정, intimacy, 친밀감, 가족, family, sense of connection 하면 연결 의식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에는 주로 esteem, 예? 그게 되고 나면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을 리드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존경의 욕구. respect, self esteem, status, recognition, strength, freedom 이런 게 존경의 욕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f actualization은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마지막 욕구는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욕구. 내 스스로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그런 욕구를 자아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차원인 생리적인 욕구서부터 안정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이렇게 계층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욕구 단계설이에요. 욕구 단계. 그래서 이런 어떤 결국은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소비 행동도 행동이니까요. 행동을 한다는 건 이런 동기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각이라는 건 perception. 그래서 사람들이 투입된 정보를 선택, 조직,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죠. 광고도 보고 뭐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받죠. 실제 제품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또 이 판매하는 분들의 어떤 또 마케팅 에포트 그런 정보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각을 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의해서 듣고 그죠? 선택적 주의.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갑자기 테레비 보다가 다른 거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가 텔레비에서 광고 그게 오면 사람들 주의를 끌기 때문에 팍 광고를 쳐다보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적 주의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선택적 왜곡 뭐 어떤 것들을 일부러 자기가 유리하게끔 자기가 좀 듣기 싫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곡해서 그거를 뭐 하는 거 또는 선택적 보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나 자극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내가 보유한다는 거다.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같이 막 이렇게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보 중에서 특히 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서 뭐 이래서 뭐 백신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백신이 위험하대 이래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왜곡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백신 대신에 뭐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든지 뭐 손을 잘 씻어야 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나는 안 하고 이런 정보를 또 오히려 선택적으로 보유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들어오는 정보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퍼셉션 지각한다는 거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선택하고 조직화해서 해석하는데 Perception is the process by which we select, organize and interpret the information input to create a meaningful picture of the world.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내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자기가 여기서 보세요. 선택적주의. 요 그림 보세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박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다르게 보면은 어떤 이 가면 마스크처럼 보이기도 하죠. 박쥐처럼. 검은색 위주로 보면 색깔이 짙은 색 위주로 보면 박쥐 같은 거로 보이고 이 그냥 하얀 거를 외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무슨 마스크 같은 거 쓴 것처럼 가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선택적 주의나 선택적 뭐 왜곡, 뭐 선택적 지각, 뭐 선택적 보유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글로벌 소비자 행동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learning, 학습입니다. 학습은 결국은 우리 소비 생활도 학습이죠. 구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학습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그죠?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구매할 때도 그거를 학습해서 그래서 보통 엄마가 이렇게 구매하는 습관이 자식들한테 부모가 구매하는 습관이 자식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학습되는 경우도 많죠. 다음에 충동. A drive is a strong internal stimulus impelling action. 행동을 강요하는 내적인 자극, 강력한 내적인 자극을 우리가 추동,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드라이브 건다 이런 얘기하죠. 뭐 굉장히 배고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일 수 있고요. Q는 여기서는 단서예요. Q수와 마이너 스티뮬라이 아주 조그만 자극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자극이다. 이걸 Q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도 소비자들이 구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과정의 하나고요. 기억,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우리 쇼텀 메모리, 그래서 아주 잠정적이고 제한된 정보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 a more permanent, essentially unlimited repository.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무제한적인 그런 저장고, 레퍼지토리, 저장고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연상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고 잘 기억되는 정보는 기억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저장고에 우리 뇌 속에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잘 코드화 돼 가지고 A에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 또 우리가 그 정보를 꺼집어낼 때 편하죠. 리트리벌 꺼집어낼 때 편해요. 그래서 잘 기억되는 정보는 기억의 부호화와 인출이 굉장히 용이하다. 엔코딩. 그냥 해놓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에 사람 이름이나 연락처 저장할 때도 뭐 거기다가 이름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 다른 것과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런 거라든지 뭐 코드화를 한다든지 또는 인출 꺼내 쓴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부호하고 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우리 그런 거죠. 저 회사 제품은 좋았어. 저 음식점 갔더니 항상 깨끗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편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업에서는 광고라든지 브랜드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연상을 하도록 그래야 기억이 나고 그 선호하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연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hypothetical mental map 가설적인 뭐 정신적 지도 그래서 연상 네트워크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most widely accepted views of long-term memory structure assume we form some kind of associative model. 연상 모델을 일종의 연상 모델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associative network 모델, 메모리 모델은 연상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은 LTM, 롱텀 메모리를 어떤 노드와 링크로 본다. 노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노드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노드. 그래서 스테이트 팜이라는 책에 나온 그 스테이트 팜이라는 걸 보면 스테이트 팜이라는 그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가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장기적이다, 안전하다, 반응적이다, 편리하다, 훌륭하다, 신속 처리, 개인 서비스, 좋은 이웃, 내 이웃인 대리인 또는 붉은색, 좋은 가정, 자동차 보험, 믿을 수 있다, 의존할 수 있다, 좋은 명성, 뭐 보수적이다, 어깨 선두 보험사다, 장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폰, 그럼 갤럭시 폰과 관련돼서 연상될 수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브랜드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그런 속성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 마디에 연결된 모든 브랜드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각, 이미지, 경험,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을 뭐 노드를 마디라고 하네요. 기업들은 그래서 어떤 마케팅 상황에서 촉발될 수 있는 주요 연상들과 소비자에 대한 이들의 상대적 강도, 선호도 및 독특성의 관점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식을 그려내는 어떤 지각도 멘탈 맵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 브랜드다. 그럼 나이키 브랜드는 나이키라는 것들이 가져다 주는 그죠?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도록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연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죠. 이게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또 그게 검증이 자꾸 되고 될수록 강화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계속 애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 학습, 지각, 동기 이 네 가지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뭐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우리가 마케팅을 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책이라든지 관련되는 걸 보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의 뭐 인지처리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렇게 처리될 때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결국 소비자가 사는 건 우리 집에서 봤더니 냉장고에서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됐더니 냉장고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전기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소음도 심해지고 좀 성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옛날 거라서 구모델에서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뭐가 불편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게 문제인식이라고 그래요. Problem recognition. 이거는 뭔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저기 맛있는 뭘 팔아요. 요즘 뭐 꽈배기 이런 거 많이 팔던데 그거 보면은 괜히
배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문제인식 생기고, 친구가 뭐를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나도 사고 싶어져. 이런 것들이 문제인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내적 자극 혹은 외적 환경적 자극이라든지, 뭐, 어떤 또 다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문제인식이 생기면, 냉장고를 새로 사야겠다. 그러면 냉장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정보 탐색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있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광고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또 가까운 그 가전 대리점 같은 데를, 뭐 하이마트 같은 데를 이렇게 방문도 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정보를 뭘 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사지 않고, 물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뭐 쉽게 뭐 하나 사고 이러는 것들은,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이러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뭔가 음료수를 사 먹고 싶은 갈증이 생긴다든지, 뭘 누구랑 얘기를 해서 뭘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인식이 생기고,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그 탐색하고 이런 과정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지나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대안들이 있으면 대안들이 더 좋은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봅시다. 애플이 있고 삼성 갤럭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디자인, 에? 디자인, 또 간단하게 품질, 가격, 성능, 가격 세 가지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디자인의 비중은 뭐 30% 가중치가, 그리고 품질의 비중은 30% 0.3 가중치가, 그 속성의 비중이 그렇죠. 다음에 가격의 비중은 0.4 40%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애플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은 뭐 1점부터 5점까지라면 매우수 5점 주는 거죠. 그리고 품질은 아니 뭐 한 4점. 가격은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니까 뭐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3 곱하기 5, 0.3 곱하기 4, 0.4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애플에 대한 그 점수가, 매긴 점수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보면 디자인, 그죠? 써가면서 해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디자인이 있고,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데 세 가지 속성으로 디자인이 있고, 또 품질이 있고, 성능, 그리고 가격. 이래가지고 웨이트가 0.3, 0.3, 0.4다. 디자인이 0.3, 품질이 0.3, 가격이 0.4다. 그랬을 때 A 브랜드, 뭐 애플이라고 합시다. 애플이 5점 척도, 5점 만점으로 해서 디자인은 되게 좋아, 5점. 품질은 4점. 가격은 너무 비싸, 1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경쟁사라고 하는 갤럭시, 삼성의 갤럭시는 디자인은 좀 떨어져요, 4점. 품질은 뭐 4점 비슷해. 가격은 그런데 애플보다는 훨씬 좀 저렴해. 그래서 그렇지만 비싸긴 비싸. 이래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플은 0.3 곱하기 5 더하기 0.3 곱하기 4 더하기 0.4 곱하기 1, 이게 애플에 대한 평가 점수죠. 그러면 1.5, 1.2, 1.5에다가 1.2, 2.7에다가 3.1인 거죠. 그죠? 그런데 갤럭시는 0.3 곱하기 4 플러스 0.3 곱하기 4 플러스 0.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 1.2, 2.4에다가
1.2 다 1점이네요. 0.3 곱하기 4, 0.3 곱하기 4, 0.4 곱하기 3 하면 1점이 3개니까 3.6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평가는 갤럭시를 이 3.6이라고 했고 애플은 3.1이라고 했으니까 갤럭시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 갤럭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중요도가 이제 가중치고요. 가중치고 만족도 그거에 대해서 그 브랜드 그 제품이 가져다 주는 어떤 만족도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피시바인 모델을 뭐 시그마, AI, 뭐 BI로 해서 I는 1서부터 3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간단한 소비재 구매하고 이러는 데서는 이런 걸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걸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거 가지고 대안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대안들을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거를 결정을 하죠. 네? 뭐 이때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정하면은 그냥 또 따라가기도 하고, 수능 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갑자기 뭐 그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게 영향을 미쳐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더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비싸더라도 평소에 더 비싸서 안 사 먹던 거를 사 먹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구매 결정 과정이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막상 그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사보니까 품질도 비슷한 것 같고 뭐 AS 받으려고 연락해보니까 또 돈 내라고 그러고 별로야. 어떤 구매 후에 또 디소넌스, 부조화가 생기는 현상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써보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 있죠. 그거를 워드 오브 마우스, 구전 등 영향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통 보면 이런 뭐가 문제가 필요하다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이런 과정을 티피컬하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거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굉장히 전형적으로 거치게 된다.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거한 거니까 이거 뭐 아마 여러분들 그 소비자 행동론 배우면은 굉장히 장시간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뭐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대안이 뭐 인지 대안도 있고 또 뭐 인지 집합 전체 브랜드 전체 집합 알고 있는 인지 집합 고려 집합 그 중에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는 집합 또 선택 집합 뭐 이런 거 제가 라면이다 그러면 라면이 뭐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중에 또 일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내가 고려하고 있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서너 가지나 너댓 가지 이렇게 뭐 신라면 뭐 안성탕면 뭐 삼양라면 이렇게 몇 가지 고려하죠. 그 중에 선택하는 거는 또 그 중에 한두 가지 선택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나한테 브랜드로부터 예상하는 기대 그리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에서 긍정적, 부정적들을 결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걸 우리 기대가치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노트북 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예를 잘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2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을 한다. 예, 다음 페이지로 이제 행동경제학 123페이지에 보면은 행동결정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경제학
경제학을 여러분 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하나요? 하고 나서 행동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하죠.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도 많이 하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실제로 인간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그릇되고, 예? 잘못되고 오류를 많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구매 행동도 그래요. 내가 뭘 시켜놓고선 이거 괜히 시켰다 딴 거 시킬 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인데 인간은 합리성, 고전주의 경제학서부터 경제학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항상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하는데 인간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일 수가 없다. 왜? 그래서 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행동 결정 이론 또는 행동 경제학이에요. 행동 결정 이론 또는 행동 경제학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리스틱은 뭐 멘탈 숏컷,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 이게 더 빨라 이러고선 가는 거, 숏컷 지름길이죠. 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 브랜드가 최고야 그냥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 또는 rules of thumb in the decision process. rules of thumb 하면은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해버리는 거를 의사결정에서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휴리스틱. 예? 휴리스틱. 그래서 먼저 그냥 많이 떠오른 거, 나한테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거네. 광고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는 거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이용 가능성, 어베일러빌리티를 보고 하는 거를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라고 그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장 많이 유사한 제품을 그냥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성. 예? 그걸 그냥 선호하는 거. 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택하는 거. 앵커링 앤 어드저스먼트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이 앵커링 앤 어드저스먼트, 강력한 첫인상. 그래서 뭘 그거에 대해서 딱 하면 뭐죠? 앵커가 뭐죠? 단내림 효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첫인상을 가져다 주려고 유리한 거점을 이제 구축할 중요한 뭐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맥주 회사가 막 경쟁할 때 하이트 맥주 같은 데서 그 전에는 주로 광고가 이 술을 마시면은 막 즐겁고 기쁘고 어울리고 이런 광고를 위주로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광고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가져왔냐면은 깨끗한 물, 지하 안반수, 뭐 200m 지하 안반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진짜 좋은 물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그 강력한 첫인상을 딱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앵커링 앤 어드지베스먼트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프레이밍 효과는 디시전 프레이밍인데 선택이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이 선택이 제시되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거죠. 그럼 이걸 많이 쓸 때 이래요.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물이 반 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렇게.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0년간 까딱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와 진짜 품질이 좋은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10년밖에 못 써?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게 보여지는 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는가, 지각하는가, 느끼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도 이런 건 많이 쓰여요. 더 잘 살면 뭐 합니까? 모두 다 잘 살아야죠. 이게 이제 분배 같은 거를 굉장히 평등 같은 걸 강조하는 거죠. 아니 뭔가 더 성장을 해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래서 강조하는 성장을 그거 하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저거를 갖도록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회사, 제약 회사 같은 데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여러 가지 뭐 힘들다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그러고 프레이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그 알기 때문에요. 에? 그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이 뭐 500m짜리 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500m 올라가는 거 쉬워. 뭐 에베레스트 산도 가는데 뭐 500m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휴 500m나 돼. 이거 뭐 얼마나 걸려? 이러고 굉장히 힘들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망 이론은 뭐 기대 이론이라고도 해요. 프로스펙티브 시오리라고 프로스펙트 시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써서 저거 하는데 그 이익 가지고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민감한 보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뭐 노름을 한다고 해보세요. 고스톱 같은 거 장난으로 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10,000원을 땄을 때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크게 느끼죠. 그거에 대해서. 예? 그더 이거 아무도 못 가.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우리가 프로스펙티브 시오리라고 해요. 자기가 이득을 보는 함수는 굉장히 완만하지만 손실을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가팔라지는 그런 거를 이제 전망이라고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런 좀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 결정에 대한 이론들이 재미있는 이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마 다른 마케팅 시간에서도 관련된 마케팅 시간에서도 많이 배울 텐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노벨 경제학상 탔던 중요한 이론들이죠. 좋은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뭐 자세하게 해줄 수는 없는데 좀 책을 보고 뭐 좀 여러분들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산업재구매는 기업이나 뭐 우리 학교 조직체가 구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가나이제이션을 버닝이라고 해요. buying. 그래서 프레드릭 웹스터라든지 요람 윈드가 처음 얘기했는데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예? 구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인 조직위에서 그 구매하는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 예? 그래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선택 여러 대한 브랜드와 공급업자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선택한다. 그래서 산업체 시장 비즈니스 마켓은 모든 조직체 예?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획득하는 모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나 빌려주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의 채로 구성되는 게 비즈니스 마켓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켓은 내가 엔드 유저로 최종 소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팔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체 시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산업체 시장의 특성은 아주 우리가 소비자가 사듯이 그렇게 자주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사지만 구매량이 많겠죠. 그리고 공급자와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겠죠. 그죠? 그리고 구매 활동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 전문적이죠. 예? 기업 같은 데 특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매를 하겠어요. 전문적이죠. 우리 학교도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 굉장히 전문적.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많죠. 멀티플 바잉 인플루언스. 그리고 세일즈 콜스. 판매하는 방문도 많고요. derived demand. 그거로 인해서 파급되는 어떤 그런 수요도 있고. inelastic demand다 그러면은 요거는 디맨드 자체가 기업체 시장, 조직체 시장에서는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소비재보다 탄력성이 낮다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fluctuating, 우리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랑 봤을 때는 굉장히 시즈널리티라든지 변동성이 있고 지리적으로 집중된 구매자가 있고 굉장히 직접적인 구매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여기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로 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요 다음 파트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는 그 소비자 행동, 그 일반 소비자 행동의 모델, 자극 반응 모델에서 결국 마케팅 믹스라든지 환경, 또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 요인, 또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실제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문제 인식서부터 대안 평가,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 후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행동경제학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다음 그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공부할 거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충분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에서 수업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발표할 사람들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레포트 제출하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